옛말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이 있죠. 떡의 살, 즉 문양을 찍는 떡살. 그 속내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래 살고 복 많이 받고 또 뭐예요? 자식 많이 낳는 거. 그 제를 지내는데 기원의 의미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무늬 자체가 이렇게 형용 문자가 글씨였으니까. 떡살 장인 김규석. 40년 외길 인생은 그에게 운명과도 같았죠.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을 하려고 태어났는가 보다 생각해서 혀를 씻고 한 거죠. 떡살 조각에 새긴 삶의 간절함. 그 넓고 깊은 세상과 마주합니다. 장인이 평생 손에서 놓지 않은 게 나무죠. 좋은 떡살을 만드는 첫걸음이 나무를 고르는 일인데 예나 지금이나 즐겨 쓰는 나무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집에 가나 감나무 없는 집이 없잖아요. 일단 구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감나무 올라가지 말라고 약해서 분질러진다고 그러는데 약해서 분질러진 게 아니라 강해서 분질러진 거예요. 약하면 휘어지지 분질러질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떡살은 강한 나무로 작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도구니까 닳아지면 못 쓰잖아요. 안 닳아지게끔 강한 나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강인함으로 사랑받는 나무. 감나무 중에서도 귀히 여기는 나무가 따로 있답니다.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먹이 올라오는 수가 있고요. 안 그러면 가지 이런 데는 이제 가지에서 물이 들어가가지고 고통을 받아서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병이 걸리면 자기가 강해지려고 자기를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 과정이 먹감으로 이제 우리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 나무들은 이제 귀하고 땅 속에 들어가도 잘 썩지도 않습니다. 본디 떡살의 길이는 이바지떡 절편을 담는 석자 크기에 맞춥니다. 떡살 손잡이와 문양을 새길 부분을 적당한 두께로 잘라냅니다. 6cm로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면을 잡아서 대강 이 상태에서 면을 잡아서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한 5cm 정도 나오는 거죠.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교한 작업이죠. 떡 위에 찍히는 선명한 문양은 떡살의 고유한 모양새에서 비롯합니다. 앞면은 무조건 이렇게 활처럼 휘어야 되는 거죠. 휘지 않으면 떡 찍기 어려워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떡이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어야 되니까 이 움직이는 각도를 잡아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둥실하게 이렇게 잡아줘야 된다, 그렇게. 떡살의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난 후 나무를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떡살이 여인네들의 도구인 만큼 손 안에 잘 안기게끔 세심한 손길을 더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과정은 문양 작업입니다. 떡살은 그 쓰임에 따라 문양도 제각각 다릅니다. 연꽃은 유일하게 사는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같이 쓰는 문양입니다. 연꽃의 의미는 사는 사람인데 축복의 의미로 들어가요. 그래서 꽃은 주제가 되는 거고 밑그림은 이제 부주제가 돼서 이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한 생명이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옛 사람들은 삶의 희노애락의 순간순간 간절한 소망을 떡살 문양에 담아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 끝없는 인내가 아니고서는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욕심이 들면은 손이 빨라지잖아요. 빨리 끝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억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해보면 뭐 천천히 하는 게 뭐가 힘들어. 천천히 하면 좋지.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손이 빨라진다고요. 그걸 멈추지 않으면 그 완성시켜놓고 보면 아니다고요. 떡살 작업은 오랜 세월에도 여전히 녹록지가 않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저 나무와 온전히 하나 되는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요. 실수를 했는데 그걸 보강하다 보니까 좀 다른 각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좀 열린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를 보고 나무가 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주세요 했었을 때 어느 정도 그나마 나오는 것이지 내 생각 가지고 재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죠. 문양의 의미를 담기에 더욱 조심스런 작업. 장인이 옛 문양의 역사는 물론 음양오행과 풍수까지 두루 익힌 이유입니다. 떡살 같은 배제 벌떼게 동서남북을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해가 떠서 어디로 지는지, 왜 꽃을 거기다 붙여야 되고 의미는 왜 그러는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제 그 공부는 제 생각으로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덧 막바지. 세심한 붓질이 이어집니다. 나무에 금이 가고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을 바르는데 선명한 떡살 무늬를 얻는데도 중요한 과정이죠. 옷처럼 이런 데 조각하는 데가 이제 좀 고이는데 기름칠은 다 빨아먹으니까 떡을 찍었을 때 아주 선명하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작업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천태만상을 품고 있는 떡살.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양들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로부터 떡은 집안의 특별한 날, 잔치나 제사를 올릴 때 장만했죠. 복을 구하고 불운을 막으려 신에게 바친 귀한 음식이 바로 떡이었습니다. 제사상에서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떡이요. 기쁜 날에도 떡이 빠지지 않았죠. 그 떡에 삶의 소망을 담아 찍은 떡살은 신에게 드리는 간곡한 기업문이었습니다. 이 떡살은 혼례 때 사용한 떡살인데요. 떡살에 보면은 오낭이 있죠. 신랑 신부를 뜻하고 파도처럼 크게 일어나서 부자로 잘 살아라는 문양도 있고 태국문도 들어있고 길상의 의미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바지 떡 맨 아랫부분에 잘라서 늑에 떠있는 떡입니다. 씨앗, 자식을 많이 낳게 해달라는 성류. 이거는 부처님의 손과 같다고 해서 불수감. 이 부분이 오래 살게 해달라는 복숭아. 삼다가 만탁에서 삼다문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신에게 기원을 담아 바쳤던 음식. 밋밋한 떡에 무늬가 놓이면 떡은 단순히 음식을 넘어 각별한 의미를 품은 상징이 됐죠.
건강과 복을 빌고 출세와 부귀영화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만큼이나 다양한 떡살의 세계. 사라져가는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한 장인의 집념이 있었기에 오롯이 지킬 수 있었던 우리 고유의 문화입니다. 값싼 떡살 도구를 사용해서 가끔 떡을 찢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문양이 새겨진 문양과 진짜 우리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이 떡살과의 떡을 찍어보면은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요. 김규석 선생님이 수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의 떡살을 연구하고 수집하고 그런 힘든 과정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문양이 사라지지 않고 꾸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떡살 문양이 있기에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떡 한 조각의 의미. 떡살은 숙련된 장인에서부터 여염집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만든 이도 다양했죠. 마을 행사에도 떡살은 기묘하게 쓰였습니다. 한 시대의 아픔과 절박한 기원까지도 담아낸 떡살에는 지난날 우리네 삶의 풍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떡살과 함께해온 세월이 어느덧 40여 년. 옛 문양을 토대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이게 감나무로 만들어진 손잡이 떡살이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하얗기도 해요. 감나무가. 근데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도 나옵니다. 통목으로도 먹감나무만 뽑아서 작업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또 여기 특이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게 자두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자두나무도 그 떡살을 만들기는 아주 좋습니다. 근데 큰 나무가 없다 보니까 만들기 어려운데 이건 지금 최근에 만든 건데요. 이거 좀 먹감나무에다가 상감 작업해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작업해 놓은 거거든요. 디자인적이고 좀 시각적으로 좀 돋보이게 만든 거죠. 세련된 감각으로 다시 태어난 떡살. 중요한 것은 그 원형이 지닌 의미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시대의 전통 문화를 하려면 시대에 맞게끔 진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죠. 하지만 전통 공예는 뿌리가 우리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오버시키면 안 돼요.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전통을 기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지난한 여정. 그 시작에는 젊은 날의 귀한 인연이 있습니다. 이연채 각. 이게 지금 이연채 할머니가 만든 건데요. 직접 조각한 거예요. 국내 유일의 떡살장인 김규석의 오늘을 있게 한 사람. 남도 을의 음식장인이었던 이연채 선생입니다. 선생은 친정아버지에게 떡살 기술을 전수받아 장인의 경지에 오른 분이었습니다. 칼도 잘 쓰신 분이었고 그 할머니가 육포 같은 거 이렇게 작업할 때 보시면 육포 두께 4mm거든요. 그거를 그 칼로 포를 떠더라고요. 4mm를. 그래서 칼 잘 쓰시네요 그랬죠. 이게 칼도 좀 잘 쓰시니까 이 정도 작업을 했겠죠. 당시 이연채 선생의 떡살에는 남다른 깊이가 있었고 그만큼 떡에 새겨지는 무늬도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떡살이 부녀자들의 살림도구쯤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죠. 할머니가 그 자료 같은 거 이런 걸 저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막 그 우뻑 기뻑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 도안도 어디 가서 이렇게 탁본해온 것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길래 그 제가 이제 알아본 결론으로는 떡살 다입한 책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전통 공예로서 떡살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화하는 작업. 피할 수 없는 숙제처럼 마주한 그 일을 위해 그는 무모한 도전에 나섭니다. 젊었을 때니까 그럼 먹고도 살아야 되니까 그때 이제 생각을 어떻게 했냐면 8시간은 먹고 사는 작업, 8시간은 책 만드는 작업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작업한 거죠. 하루에 16시간씩 작업하게 된 거죠. 한 20년 한 거죠, 이것도. 20여 년 밤잠을 잊어가며 강행군으로 이어간 작업. 그 고단한 시간 끝에 태어난 떡살이 1,300개에 이르죠. 극한 상황까지 자신을 몰아세우며 피땀으로 읽은 결실을 그는 세상에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나도 이걸 내가 만든 책은 아니거든요. 옛날 어른 거도 보고 답습해서 만든 건데 내가 뭐 조상들한테 돈 준 것도 없잖아요. 내가 만들었고 뭐 후배들한테 돈 받고 판다는 게 좀 아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작권 행위를 전혀 안 했죠. 떡살에 새겨진 문양의 의미가 후대에 제대로 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장인에겐 가장 값진 보상이겠죠. 상부이 나왔네. 뭐해? 네? 뭐 하냐고. 명퇴하고 있습니다. 일은 많아? 아니요, 이게 없는데. 공예라는 말 그대로. 떡살 기술을 전수받는 제자와 함께하는 시간. 늘 강조하는 것은 그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이죠. 이런 곡선들은 우리의 선이 아니다고 딱 결론을 내리고 안 써야 된다고. 떡살은 모양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떡을 찍었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사용한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주제가 도구이기 때문에 작품화 시키면 안 된다니까.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전통의 오래된 가치를 이어가는 작업. 떡살 작업은 목공예 중에서도 유독 섬세하고 까다로운 분야입니다. 이게 지금 그 기하격 문양이 아니고 아, 그런가요? 목숨 숫자라고. 이 부분 이렇게 쌓으면 안 되고. 이게 문자 문으로 봐야 된다고. 목숨 숫자로 봐야 돼. 4개 이상 깎아지면 이게 그 복복자로 보는 거라고. 이거하고 이거 같이 있으면 수복 이렇게 있는 아, 거예요. 이게 수복. 수복. 이렇게 수복. 알면 알수록 어렵다는 게 깊이를 알면 알수록 어렵다는 게 이게 다 이런 거죠. 나는 그냥 우리 물식이 문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숫자에 아니 글자 문양이라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쉬이 끝이 보이지 않지만 앞서 걸어간 이의 발자취가 있기에 용기를 낼 수 있죠. 스승의 올곧은 장인 정신은 제자에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자양분입니다. 선생님 먹고 자는 시간 일 빼고는 일만 하신 것 같아요. 칼하고 망치를 항시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런 것이 대단하죠. 선생님보다는 더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생님 뒤를 명명만 이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바람이 우리 떡살의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해주겠죠. 얼마 전부터 장인은 떡살 작업을 큼지막한 목판 위로 옮겨왔습니다. 평면에 도드라지게 드러난 입체적 형상.
그 주위로 다양한 떡살 무늬가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떡살 문양의 계승을 위한 또 다른 시도죠. 떡살 문양이 워낙 적다 보니까 잘 어필이 안 돼요. 그래서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문양 조각을 한번 해본 거죠. 이거는 지금 그 부조로 해서 옆에다 이제 이쪽에다 문양을 집어넣어서 조화를 맞추려고 하는 작업들입니다. 잊히고 사라져간 옛 것들. 그 속에서 우리 문양의 가치를 발굴하는 건 역시 그의 몫이죠. 이게 지금 능화판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양장본이 들어오기 전에 필사본 그 책 표지할 때 쓰는 표지 문양판입니다. 솥불 뭐 돈 이런 문양들이거든요. 이런 것은 국화 전부 다 그 길상임으로써 삼다의 의미가 이제 거의 들어가 있는 그런 그 능화판입니다. 장인의 손길로 다시 태어난 문양 하나하나에는 옛사람들의 삶과 감성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꽃편지 원조로 보면 돼요. 불로초 이런 문양도 찍어서 뭐 이제 부모님한테 오래오래 사십시오 하고 이제 글 쓰는 거죠. 옆에다가 그냥 밋밋한 종이에다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삶의 간절함을 담아 생활 곳곳에서 쓰였던 우리의 문양들. 전통의 가치가 외면받는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외롭고 고단한 작업. 만인의 기원을 새기는 장인에게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서 일을 한번 하고 싶어요.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한 차원 높은 작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내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 무늬를 이 시대에 맡긴 재조명해서 무늬라도 수입에 안 쓰고 우리 걸 썼으면 하는 마음도 있죠. 숙명처럼 걸어온 길. 우리 문양의 아름다움에 취해 고난과 장애도 두렵지 않은 세월이었죠. 전통 문양에서 미래의 가치를 찾는 사람 김규석. 그의 이유 있는 고집이 언젠가는 힘찬 날개짓으로 비상할 수 있겠죠.